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9월 16일의 경기 첫 번째로 NC와 두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 김영규 선수와 플렉센 선수로 발표가 나는데요. 먼저 NC의 김영규 선수는 이번 시즌 13경기 중 6경기 선발 등판 치루어서 0승 1패, 방어율은 7.02를 33과 3분의 1이닝 동안 49개의 피안타, 그리고 23개의 탈삼진, 26개의 자책점을 기록해주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이번 시즌 두산을 상대로는 이때 한 차례 구원 등판에서 5개의 피안타, 피홈런이 1개, 볼넷 2개를 내어주면서 무려 7개의 자책점을 기록했던 김영규 선수였죠. 김영규 선수 좌투수라는 장점이 있는 부분이지만 이번 시즌 두산이 좌투수 상대로 보여주는 타율은 절대 약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영규 선수는 선발 전향 이후에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현재 3할 중반대에 높은 좌우타자 피안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구종 중에서 특히 직구의 피안타율이 3할 6푼이 넘어간다는 것을 보시면 공 자체에 그렇게 위력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차전에서 라이트에 150km의 빠른 공을 상대로도 많은 득점을 뽑아내었는데 성공한 두산의 타선. 아무래도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내일 김영규 선수는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상대 플렉센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플렉센 선수 이번 시즌 13경기 선발 출장에서 4승 3패, 방어율은 3.76, 67개 이닝 동안 63개의 피안타, 그리고 55개의 탈삼진, 총 28개의 자책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플렉센 선수 복귀전에서 KT를 상대로 이때 3개의 이닝만 던지고 단 3개의 이닝만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왔던 플렉센 선수였죠. 이때 플렉센 선수의 제한 투구수가 60개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내일 경기에서는 약 80에서 99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절대 긴 이닝을 맡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의심을 품고 있어야겠죠. 플렉센 선수는 좌타자에게는 현재 조금 약한 모습이 있지만 우타자에게는 시즌 중에서도 강한 모습 보였죠. 하지만 우타자에게 볼넷이 특히 많이 몰려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며, 그래도 나머지 빠른 공과 커브가 현재 아주 위력적인 투수인 만큼 타자들이 쉽게 접근을 하긴 힘들 것으로 보이나 NC가 이번 시즌 가뜩이나 6월 28일 날 5개 이닝 동안 7개의 안타를 뽑아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실점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내일 경기 양팀의 타선이 투수력을 앞서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죠. 현재 NC의 타선도 분명히 만만하다고는 할 수가 없으며, 플렉센이 투구수 제한이 걸리게 되고 예상보다 빠르게 마운드에서 내려간다면 마무리 투수로 전향한 이영하까지 빠르게 이어져야 하는 중간 개투들이 NC의 타선에 공략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한 김영규 선수도 두산의 타자들에게 너무나도 약한 모습 보였고 1차전에서 보여준 두산의 타격감이라면 내일 NC의 선발뿐만 아니라 최근 불안정한 불펜까지도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번 경기는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SK와 기아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 박종훈 선수 그리고 양현종 선수입니다. 먼저 SK의 박종훈 선수,
이번 시즌 21경기 선발 등판에서 8승 9패, 방어율은 5.05, 그리고 112와 3분의 1이닝 동안 111개의 피안타, 104개의 탈삼진, 총 63개의 자책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언더핸드 투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구면에서 흔들릴 때가 있는 박종훈 선수이기 때문에 스스로 위기를 자처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8월에 특히나 불안했던 제구였고 9월 등판에는 조금 개선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직전 경기에도 몸에 맞는 공이 나왔던 만큼 이렇게 제구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심 페스티벌을 제외한 나머지 고종들의 실제 피안타율은 준수한 편에 속하면서 현재 좌우타자 피안타율도 2할 중반대로 잘 유지해주고 있으며 전매 특허인 떠오르는 커브볼은 아직까지 이 체인지업과 함께 주무기로 잘 활용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볼넷만 없다면 괜찮은 피칭 할 수도 있는 박종훈 선수이며 이번 시즌 기아를 상대로는 이때 홈런만 맞지 않았다면 조금 더 나은 피칭 보여줄 수도 있었던 만큼 전체적인 피안타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호투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대는 양현종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22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9승 6패, 방어율은 4.84 기록 중에 있으며 119개 이닝 동안 124개의 피안타, 113개의 탈삼진, 총 64개의 자책점 기록해주고 있죠. 이번 시즌 SK를 상대로는 상당히 강한 모습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양현종 선수입니다. 4경기 등판에서 승리 3개를 기록하고 있으며 퀄리티 스타트도 3번 기록해주었던 양현종 선수이죠. 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8월 말부터 경기에 이 볼넷이 조금 많아진 점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SK를 상대로 탈삼진율이 굉장히 좋은 양현종 선수라는 것이죠. 이전 성적들을 고려한다면 분명 내일 양현종 선수는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좌우타자 피안타율도 어느 정도 준수해진 양현종 선수이지만 굳이 말하자면 계속 강조해드리는 만큼 양현종 선수의 문제는 체인지업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그 구사율을 줄이고 직구 구사율을 많이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분명 체인지업의 공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으면서 타자들에게 맞아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슬라이더가 제자리를 찾은 만큼 지금 시점에서 양현종 선수는 분명 위력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기아 입장에서는 조삼모사가 되어버린 불펜 전력이죠. 박준표가 돌아오니 전성인이 부상 해탈되어 버리면서 시즌을 풀 전력으로 아직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타선에서도 김선빈 선수가 돌아왔지만 류지혁 선수는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방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닌 기아입니다. 현재 5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 1차전에서도 결국 SK에게 대파를 당하며 롯데의 추격을 허용하고 말았죠. 내일은 반드시 이기고자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최근 SK의 타선을 본다면 기아 입장에서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SK가 리드를 잡고 박종훈 선수가 버텨줘도 불펜에서 박민호를 제외한 전력이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SK이기 때문에 경기 후반 어느 정도 점수를 따라잡힐 가능성도 SK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내일은 SK의 승리로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플러스 핸디캡으로의 접근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날 롯데와 키움의 경기 데이터 분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스트렐리 선수와 한윤희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롯데의 스트렐리 선수
스트렐리 선수는 이번 시즌 23경기 선발로만 꾸준히 등판해서 방어율 2.82, 10승 4패, 143과 3분의 2이닝 동안 115개의 피안타를 맞으며 탈삼진은 147개를 잡고 45개의 자책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최근 스트렐리의 행보가 조금 불안정하기는 합니다. 8월 중순부터 호투와 대량 실점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번 시즌 키움을 상대로는 꾸준히 강했고 그러한 패턴대로라면 내일은 호투를 해줄 수 있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데이터상으로는 역시나 스트렐리 선수는 분명 본인의 몫을 해주는 선수이며 좋은 컨디션의 스트렐리는 이닝당 탈삼진이 하나가 넘으면서 탈삼진 능력도 분명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략이 힘들 것으로 보여지죠. 좌우타자 피안타율도 현재 극히 낮은 수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타자에게는 이할이 되지 않는 낮은 피안타율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꾸준히 이어가고 있죠. 실제로 모든 구종들의 피안타율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스트렐리 선수입니다. 이전에 러셀 선수가 인터뷰에서 스트렐리와의 맞대결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양 선수의 대결도 재미가 있을 것 같은 매치업이죠. 하지만 분명 스트렐리 선수의 기량을 본다면 내일 호투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상대 키움의 한윤희 선수의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21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방어율 5.59, 6승 8패 기록하며 112와 3분의 2이닝 동안 123개의 피안타, 그리고 90개의 탈삼진, 총 70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윤희 선수 최근 페이스가 그리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화에게 9월 첫 등판에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고, 그리고 또 이때 LG에게도 볼넷을 4개나 허용하며 실점을 2개를 하긴 했지만 패전 투수가 되며 최근 6경기 동안 승리를 챙기지 못한 모습입니다. 키움의 타선이 최근 침묵하는 것도 원인일 수가 있으나 한일희 선수의 투구에 안정감이 있다고는 분명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도 피안타율은 많이 낮추어 2할 중후반대의 좌우타자 피안타율 보여주고 있는 한일희 선수이며 주무기인 직구와 슬라이더가 자리를 잡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수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롯데에게 이번 시즌 이미 한 차례 무너졌던 기록이 있었던 만큼 걱정이 되긴 하죠. 위안을 가지자면 이번 시즌 최다 탈삼진 경기가 바로 롯데전에서 기록한 10개라는 점이겠네요. 네, 롯데는 이번 주 키움, LG, NC를 나란히 상대하면서 5위 싸움을 이어나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전 SK전에서 수입을 당해버리면서 이겨줘야 하는 경기를 못 챙긴 만큼 내일 강팀 키움을 상대로 수입을 노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키움의 경우에는 결국 스트렐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경기 후반에 롯데의 불펜을 공략하여 따라가고자 하더라도 이미 때는 많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 스트렐리 선수가 이닝 2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키움이 롯데의 불펜을 맞이할 시간이 2개의 이닝 정도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롯데의 경우에는 최근 안치홍 선수의 활약이 롯데의 승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 4할 2푼 1, 2의 타율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6경기 동안은 21타수 14안타로 더 높은 수준도 기록하고 있죠. 게다가 정훈과 손아섭마저도 복귀를 한 롯데의 완전체 타선이라면 스트렐리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될 정도의 타격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롯데가 원정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내일은 일반 승리를 넘어서 마이너스 핸디캡까지 접근해봐도 괜찮을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